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가게에서 기르는 양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몇 개월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한 번에 몰아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는 집에서 매일 마주치고 기르다시피 하는 또 다른 양이인 회색이의 지난 몇 달간 영상을 한 번에 몰아서 올려보려 합니다. 예전부터 제 영상에 자주 등장했던 흑배기가 새끼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사라져버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양이가 나타났는데, 이 녀석은 털 색깔이 회색이라서 회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려다가 집 앞에 주차된 제 오토바이 시트에 양이가 앉아있는 걸 보았는데, 그게 바로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갔는데 다른 길냥이들과 달리 회색이는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흑배기보다 더 개냥이인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길냥이가 되기 전에 집에서 기르던 반려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색이와 처음 마주쳤던 날 이후로 늘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앉아있거나 오토바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녀석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사는 집 대문 앞에 사료를 놓아주었고, 회색이는 매일 집 앞에 찾아와 사료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주변 길냥이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 앞으로 모여들더라고요. 집 앞에 사료 그릇을 놓아두고 거기에 사료를 계속 채워주다 보니 주변 길냥이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색이가 방해받지 않고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모여드는 길냥이를 계속 쫓아내곤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렇게 길냥이들을 신경 쓴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낸 게 그동안 늘 바깥에 놓아두었던 사료 그릇을 집 안으로 옮겨서 집 안에서 회색이에게 사료를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전혀 경계하지 않던 회색이가 집 안에 들여놓으려니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전에 흑배기도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와 사료를 먹게 될 때까지 거의 사흘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색이 역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건 고양이들의 공통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흑배기보다 개냥이 기질이 넘치는 회색이는 한동안 밖에서 맴돌며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흑배기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집 안에서 사료를 먹었고, 한때 모여들었던 길냥이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 아파트 대문 앞에 못 보던 새끼 냥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생후 몇 개월이 채 안 돼 보이는 새끼 냥이었습니다. 이건 저의 막연한 추측일 뿐이지만 빌리지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못 보던 냥이들이 뜬금없이 나타나곤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냥이들은 원래부터 이 빌리지 안에 살고 있던 냥이가 아니라 근처에 다른 빌리지에서 사는 누군가가 저희 빌리지의 냥이를 유기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흑배기 역시도 아파트 주민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근처 다른 빌리지로 유기되었을지도 모르고요. 이 하얀색 새끼 냥이는 개냥이 기질 다분한 흑배기나 회색이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최고의 개냥이 꿈나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털이나 발육 상태로 보아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아마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쯤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야, 너는 빨리 엄마를 찾아야겠다. 응?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흰색 새끼 냥이가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주차된 차 아래 숨어 있었는데 어느샌가 주차된 그 차가 사라졌지만 새끼 냥이는 대문 앞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네요. 한편으로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됐습니다. 혹시나 싶어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사왔는데 우유를 사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왔습니다. 얘 주려고요. 그 와중에 회색이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디선가 저를 보고는 쪼르르 달려오네요. 그동안 회색이의 물그릇으로 쓰이던 빈 참치캔에다 우유를 조금 따라서 새끼 냥이에게 시험삼아 줘봤는데 의외로 무척 잘 먹습니다. 혹시나 우유를 안 먹으면 뭘 줘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맛있게 우유를 먹는 새끼 냥이를 지켜보는 회색이 모습이 약간은 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기는 왜 안 주냐고 약간 삐진 듯한 모습인데,
이날도 새끼 냥이를 위한 우유와 회색이를 위한 사료를 준비해서 밥그릇 2개를 들고 두 녀석을 먹이러 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냥이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색이의 울음소리는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무래도 회색이는 성대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회색이에게 사료가 담긴 밥그릇을 내려준 뒤 새끼 냥이에게 우유를 주려고 새끼 냥이를 찾아보는데 좀 전까지 보이던 새끼 냥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차 밑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진 건지 갑자기 보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네요. 어디선가 나타난 새끼 냥이가 회색이를 밀어내고 사료를 독차지한 채 혼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회색이는 그 옆에서 그런 새끼 냥이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데요. 동물들 사이에는 분명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할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한편으로 신기합니다. 얘가 저리로 가고, 야, 제가 이리로 와. 네 건 이거야, 이 녀석아. 일단 새끼 냥이를 우유 그릇 쪽으로 옮겨서 교통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새끼 냥이는 우유보다 사료를 더 먹고 싶은 것 같네요. 새끼 냥이가 회색이 사료 쪽으로 가더니 사료를 먹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들이댑니다. 큰애가 착하긴 착하네요. 그러다가 결국 회색이에게 양펀치를 한 방 얻어맞습니다. 또 양펀치 나왔다. 또. 이제는 두 녀석이 함께 저를 기다립니다. 새끼 냥이는 저를 늘 잘 따르는 개냥이인데도 본능적으로 그러는 건지 가끔은 저를 피해 차 밑으로 숨기도 합니다. 새끼 냥이가 피부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털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글쎄 둘이 친해졌니? 응? 새끼 냥이가 갑자기 회색이 가슴 쪽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엄마 저지를 찾는 듯한 모습이네요. 응? 벌써 소리광을 부려 얘는? 야, 너 진짜로 그래도 회색이와 새끼 냥이가 함께 있으면 둘 다 덜 심심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한 번씩 양펀치가 나오네요. 그러지 말라고. 어? 그러지 마. 하루는 새끼 냥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우유를 먹인 다음 샤워를 시켜볼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고양이를 씻겨본 경험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씻기려는 과정에서 엄청 반항하고 날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흰 새끼 냥이를 집에 데리고 왔던 이날이 제가 새끼 냥이를 보았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새끼 냥이를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 어디론가 떠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로 새끼 냥이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예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자는 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계단에서 자는 날도 있는데 깊은 잠에 빠진 날은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쯤부터 회색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 녀석. 계단에서 잔 건지 아니면 딴 데서 자다가 계단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몰라도
임신한 흑백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는 게 느껴집니다.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금방 표시가 날 정도로 빠르게 배가 불러오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흑백이가 임신하고 새끼를 낳더니 그 다음에는 가게 냥냥이가 임신하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이번엔 회색이까지 벌써 세 번째로 목격하게 되는 똑같은 현상에 데자뷰마저 느껴집니다. 이러니 고양이들이 많지 필리핀에. 어떤 날은 배가 많이 고팠던지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회색이가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왔어, 이리 와.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던 흑백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틀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자마자 1층 B유닛 대문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 근처에 새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전 흑백이도 바로 이 B유닛 문 앞에 놓여있는 골프백 뒤에 새끼를 낳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색이는 골프백 뒤가 아닌 박스 안에 새끼를 낳았네요. 몇 마리인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새끼들이 무사히 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휴무 날 잠시 외출했다 다시 집에 들어오는데 회색이와 그 새끼들이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새끼들이 가끔씩 박스 밖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회색이가 저를 보더니 새끼들 젖을 먹이다 말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새끼가 전부 4마리라는 사실을 이날 처음 확인했는데요. 회색이 새끼들은 가게 냥냥이 새끼들보다 털 색깔이나 발육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가게 냥냥이는 체구가 아주 왜소한 반면 회색이는 덩치도 훨씬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역시 DNA라는 건 절대 속일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잠시 1층 B유닛 쪽에 내려와서 회색이 새끼들과 놀다가 호텔로 출근하곤 합니다. 아침마다 회색이 새끼들을 보면서 모든 동물들은 새끼일 때 가장 예쁘고 귀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사람도 역시 어릴 때 말도 잘 듣고 말썽도 피우지 않다가 점점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반항심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회색이 새끼들과 놀다 보면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